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15.7%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이에 맞춰 국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에 도입돼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는데요. 2019년 소득 하위 20%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2020년 소득 하위 40% 이하,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점차 확대됐습니다. 또 2020년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70%까지는 월 최대 25.5만 원을 지급했던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단독 가구에는 월 최대 30만 원, 부부 가구는 48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액도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148만 원,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236만 8천 원에서 2021년에는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169만 원,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270만 4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인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본인이 이에 해당되신다면 직접 신청하시거나 주변에 해당되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알려드리면 좋겠죠? 기초연금 제도의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리고요. 또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기 힘들다면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기존 43만 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 규모에서 올해 6월 2일부터는 50만 명까지 늘려 독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신체 기능 및 정신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거나 독거 고령 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지원 복지 제도인데요. 지원 내용으로는 안전지원 서비스, 사회참여 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역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알지 못해 수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노인복지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부는 매일 햇빛에 노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사계절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햇볕이 좋아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인데요. 막상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려고 하면 어떤 걸 써야 하나 고민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종류와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 SPF 지수와 PA 지수.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SPF는 피부를 붉게 하거나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1 SPF당 15에서 20분의 차단 지속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SPF 30은 약 7시간을, SPF 50이라고 표기된 자외선 차단제는 약 12시간 정도의 지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지속 시간은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피부의 자극도 강해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실내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신다면 SPF 15에서 30이 적당하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에서 50 정도가 적절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PA 지수는 파장이 가장 길어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PA는 플러스 기호와 함께 표기되는 등급입니다. 플러스 기호는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표기되며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2배씩 증가하는데요. PA 지수가 실질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PA 수치를 잘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PA 등급도 높을수록 피부 자극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철 물놀이나 강한 자외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당한 PA 등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활동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PA+, 실내외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PA2+, 등산은 PA3+, 물놀이나 야외 활동은 PA4+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기자차는 유기 자외선 차단이라는 의미로 화학 성분들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전환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원리를 가진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유기자차는 투명하고 가벼운 사용감과 모공 내 축적되는 노폐물이 적다는 것, 백탁 현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에는 자극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무기 자외선 차단이라는 의미로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피부 겉에서 반사시키는 방법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방식인데요. 무기자차는 피부에 순한 편이고 바른 즉시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뻑뻑한 사용감과 백탁 현상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자외선 차단제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림, 로션, 스프레이, 스틱 등 다양한 제형 중에 지성 피부는 수분이 많으면서 피지 분비 조절 기능이 있는 오일 프리 제품이 좋고요. 크림보다는 로션 타입의 제품이 좋습니다. 또 건성 피부는 크림 또는 밤 형태가 좋고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구매 전에 손목이나 귀밑 등 피부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의 제품을 테스트한 뒤 화학 성분, 합성 색소, 합성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최소 30분 전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얼굴뿐 아니라 목, 귀까지 골고루 발라주셔야 합니다. 또한 SPF와는 상관없이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는 차단제의 잔여물이 모공을 막아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폼 클렌저나 비누를 이용해 꼼꼼히 세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봉 후에는 6개월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용기 뚜껑을 깨끗이 닦아 잘 닫고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1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자외선 차단제 선택하시고 슬기롭게 피부를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는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됐는데요. 마스크를 매일 착용하다 보니 편리하고 개성 있게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거나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어디 둬야 할지 고민인 분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아이템, 마스크 스트랩을 이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마스크 분실 위험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바닥에 떨어뜨릴 걱정도 없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도 착용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자리 잡은 마스크 스트랩.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로 나만의 마스크 스트랩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스크 스트랩을 위한 재료로 신발끈 혹은 선물 포장끈, 마스크 줄, 단추 혹은 옷핀, 그리고 바늘과 실을 준비해 주세요.
우선 마음에 드는 끈을 준비한 후 원하는 길이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다 쓴 마스크 줄이나 고무줄을 자른 후 묶어서 고리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잘라둔 신발끈 끝을 고무줄 매듭 사이로 집어넣고 신발끈을 접어 고정시킨 후 바느질 해주세요. 그 후 매듭끈을 걸 수 있는 위치에 단추를 달아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매듭과 단추를 달아줍니다. 완성된 스트랩을 마스크에 고정시켜주면 완성! 뿐만 아니라 비즈를 활용한 마스크 스트랩은 목걸이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레이스, 코바느질 등 다양한 소재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어둘 때 마스크 안쪽 면이 밖으로 노출되면 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 타인을 위한 배려인데요. 개성 있는 마스크 스트랩으로 편하고 건강하게 마스크 착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린이나 성인이 방문하기 싫어하는 병원 1순위가 바로 치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때문에 치통이나 이시림 증상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식습관이 다양해지고 서구화되면서 더욱더 구강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구강 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밥 먹고 하루 3번, 약 3분 동안 치카치카. 다들 기억나시죠? 양치질은 식후에 치아에 붙은 음식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최소 3분에서 5분간은 불소가 치아 표면에 녹아들어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치아를 닦아주세요. 잠들기 전 후에도 양치질을 꼭 해줍니다. 구강 보조용품을 알맞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무로 된 이쑤시개 사용은 자제해야 해요. 부드러운 잇몸을 자극해 상처가 날 수 있고 나무 조각이 박히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해 치석이 쌓이지 않게 관리해 주세요. 칫솔의 머리 크기는 작을수록 안쪽 어금니를 닦기에 용이합니다. 보통 머리 크기가 큰 칫솔이 잘 닦인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금니 2-3개를 덮는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적절한 머리 크기의 칫솔을 사용해 주세요. 가글 후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입을 헹구면 양치액이 희석돼서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찝찝할 경우 침을 모아서 뱉어주면 됩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은 각종 징후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요인 중 한 가지는 충치나 치주 질환 때문인데요. 충치와 치주 질환은 치아 표면의 세균막이 치석으로 변형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인 스케일링은 필수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 환절기. 요즘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죠. 일교차가 커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각종 기관지 염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환절기에 대비해 기관지 관리법 익혀두고 우리 기관지 건강하게 지켜볼까요? 환절기 감기 원인은 바로 바이러스. 환절기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독감과는 그 증상과 원인이 다른데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약 100여 종이 넘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평소 청결한 생활 습관을 지켜주세요. 환절기에는 항상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외출 후 손발을 꼭 씻어주세요.
각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기본 수칙입니다. 여름철 습도가 높다가 메마른 가을이 되면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평소 하루 약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세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것은 면역력 증가의 필수 요건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되도록 밤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주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양이 부족할 경우 영양제로 보충해주세요. 특히 기관지가 좋지 않다면 도라지와 배가 도움이 된답니다. 환기를 통해 집안의 묵은 공기를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청소를 자주 해서 먼지와 곰팡이 등을 없애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조기에 발견해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가는 계절에 당황하지 말고 건강을 꼼꼼히 챙겨서 기관지 보호해주세요. 요즘 환경을 위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온, 보냉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를 소홀히 관리했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실온에 3시간만 방치해도 3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건강하게 텀블러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새로 산 스테인리스 텀블러에는 연마제로 사용되는 탄화규소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발암성 물질로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탄화규소는 주방세제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데요. 우선 식용유를 키친타올이나 헝겊에 묻히고 텀블러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때 까맣게 묻어나오는 게 연마제인데요. 이후 베이킹소다로 텀블러를 문질러준 뒤 식초와 뜨거운 물을 넣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중성세제로 세척해주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철수세미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텀블러 안이 긁히게 되면서 그 안으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식초와 소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텀블러 안에 식초와 미지근한 물을 2대8로 넣은 후 소금을 2스푼 넣어서 흔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입에 닿는 부분도 세심하게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입구가 좁아 세척하기 힘든 텀블러는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잘게 부순 달걀 껍데기를 약간의 물과 함께 넣고 흔들어주면 달걀 껍데기 안쪽에 흰 막이 물때와 앙금을 용해해주면서 깔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텀블러 종류와 상관없이 찌든 때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텀블러 냄새가 내부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뚜껑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텀블러 세척 시 항상 뚜껑에 고무 패킹을 꺼내서 식초물이나 쌀뜨물,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에 담궈둔 후 칫솔이나 솔로 닦아주면 됩니다. 깨끗이 씻었다면 이후 충분히 말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충분히 드는 곳에서 완전히 말려주면 됩니다. 남은 음료는 되도록 빨리 버리고 헹궈주는 게 좋고요. 냄새 제거를 위해 물에 너무 오래 담궈두면 오히려 보온, 보냉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한 텀블러는 사용한 지 3년이 넘으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텀블러 사용하기. 깨끗하게 텀블러 관리하시고 내 몸과 환경 모두 지켜주세요. 향과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커피. 매일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353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커피 찌꺼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커피 찌꺼기는 소각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커피 찌꺼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기 전 커피 찌꺼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요. 신문지를 깔고 키친타올을 펴서 그 위에 커피 찌꺼기를 넓게 펼쳐준 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2에서 3일 정도 잘 말려줍니다. 커피 찌꺼기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말려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커피 찌꺼기를 빨리 건조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에 5분가량 돌리면 빠르게 건조되고 전자레인지에 악취까지 잡아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두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고 향이 멀리 퍼지는 성질 덕분에 방향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잘 건조된 커피 찌꺼기를 작은 용기나 다시팩에 담아 신발장이나 화장실에 두면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린내가 많이 나는 냉장고나 거실에 두어도 탈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찬통에 베인 반찬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물과 커피 찌꺼기를 반찬통에 넣고 하루 정도 방치시켜준 후 설거지하면 음식 냄새가 사라집니다. 유분기가 많은 커피 찌꺼기는 기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기름때가 낀 프라이팬에 적당량의 물과 원두 찌꺼기를 5대1 비율로 함께 넣고 끓이면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후드나 싱크대 같이 찌든 기름때가 많은 곳에도 커피 찌꺼기를 뿌린 후 잘 문질러 씻어주면 때를 불릴 필요 없이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두 찌꺼기는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해 영양 공급과 습도 유지에도 좋은데요. 흙과 커피 찌꺼기를 9대1 비율로 섞은 후 화분에 뿌려주면 식물의 비료는 물론 병충해까지 잡아줍니다. 커피 찌꺼기는 흑설탕처럼 천연 바디 스크럽제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커피 찌꺼기를 클렌징 크림이나 꿀 혹은 올리브 오일에 섞어 바르고 잘 세안해주면 각질 제거는 물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입자가 너무 크면 자극이 심할 수 있으니까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따뜻한 물에 커피 찌꺼기를 풀어 족욕을 하는 것도 각질 제거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바디 오일과 섞어 허벅지나 팔뚝살 등 지방이 많은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카페인 성분이 지방을 분해해줘서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커피 볶는 냄새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쓰레기통 근처나 하수구 등 벌레가 나타나기 쉬운 곳에 커피 찌꺼기를 뿌려두면 벌레 퇴치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커피 찌꺼기. 향긋한 커피 맛있게 드시고 커피 찌꺼기도 잘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